안녕하세요. 어제 뉴스 중에 그 시티가 새로운 여성 CEO를 임명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시티그룹의 컨슈머 뱅킹 비즈니스 쪽을 일단은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분이 이제 CEO가 됐고 내년 상반기 아마 2월이나 3월부터 CEO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분 그 프로필을 좀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시작을 했고 커리어를 그리고는 맥킨지로 또 이직을 했죠. 근데 이제 맥킨지에서도 뭘 했냐면은 이 파트너 레벨까지 올라갔어요. 근데 이 파트너라는 게 이 컨설팅이나 뭐 저기 뭐 법률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. 그러니까 파트너급이 되면은 그러니까 파트너가 뭐예요? 그냥 동반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가령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이익을 내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파트너로서 뭐 갖는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파트너급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일반 뭐 대기업의 뭐 부사장급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파트너라는 게 굉장히 높은 지위다. 그래서 맥킨지에서도 파트너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파트너도 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프레이저가 여기 시티그룹으로 2004년도에 조인을 했어요. 그래서 현재까지 한 16년 있었던 거죠, 시티에. 근데 보면은 보통 은행 섹터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.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컨슈머가 리테일이라고 하거든요. 리테일 비즈니스 디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인베스트먼트 투자 쪽 디비전이 있어요. 이제 은행 쪽에서는. 근데 이 사람이 컨슈머 쪽에서 CE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행 쪽이 워낙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이 그 백인 남성 우월 이 그 뭐랄까 섹터에 첫 여성 CEO가 된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고 그러면 이 시티의 이제 방향이 조금 변하는 게 아닌가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시티 주식을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건 잘 지켜보셔야 돼요. 자, 티커는 C예요. 시티그룹은. 근데 그러면 뭐 리테일 쪽을 더 강화할 거냐? 얘가 제 생각은 그렇진 않고 CEO가 되면은 뭐 문화 이런 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근데 콜 비즈니스 쪽에서는 앞으로도 이 인베스트먼트 쪽이 계속 주 캐시카우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, 그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 컨슈머 쪽보다는 이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. 컨슈머 쪽, 리테일, 그러니까 대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. 이쪽에서는 별로 큰 재미를 못 봅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그 저기 메가뱅크 순위를 보면은 이래요.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할까요? 시가총액으로 보자고요. 시가총액이 100 빌리언 이상 되는 것. 결국은 JP, BOA, CT, 웰스파고 이렇게 네 개가 보통 메가캡, 뭐 뭐랄까요? 메가뱅크라고 하죠. 메가뱅크 회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JP 모건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 그 중에 지금 여성 CEO가 시티그룹에서 처음 나왔어요. 이 메가뱅크 섹터에서.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 여성 CEO들이 이쪽 섹터에서 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 그 비즈니스 우먼들, 그러니까 비즈니스 우먼들한테는 굉장히 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요거 공화당이 제안한 부양책
있었어요. 이걸 스키니 빌이라고 그래요. 왜 스키니냐? 스키니는 뭐예요? 좀 삐쩍 마른 거잖아요.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은 1 트릴리언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3 트릴리언을 계속 주장했어요. 이 정도는 돼야 한다. 그래서 막 돈을 풀어야 한다. 근데 공화당은 야,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. 지금 너무 많이 풀었고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다.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뭐가 안 되니까 공화당이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. 이렇게 500에서 700 빌리언 여기서보다도 더 줄어든 거죠. 그 중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 요 부분이 좀 중요해요. 요거 liability protections for employers 뭐냐면은 고용주에 대한 책임 보험이에요. 야 무슨 책임 보험이냐? 이런 거예요.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러스 뭐 소송 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밥 먹듯이 소송 걸어요. 그 미국 애들은. 그래서 직원이 혹시라도 업무 복귀를 했다가 코로나 진단이 딱 됐을 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. 야, 네가 나보고 와서 일하라고 해서 와서 일했는데 내가 코비드 걸렸다. 네 책임이다 하고 이거를 고용주한테 소송 거는 겁니다. 이거에 대한 liability protection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그래도 파던 해주는 약간 좀 봐주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한다.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은 고용주들이 고용은 안 할 거다. 이런 거예요. 근데 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면 52 반대, 50 찬성이면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매주 얼마씩 600불씩 줬잖아요. 그게 6월 말에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7월 10일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좀 2달이 걸렸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진짜 부양책, 추가 부양책이 없는 게 아닌가.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. 이런 지금 센티멘트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어제 미국 증시 상황이었어요.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쭉쭉쭉 흘렀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. 자 이게 보통 보면은 저렇게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뭐죠? 그 부양책 스티뮬러스가 좀 아직 불투명하다. 아무것도 뭐가 된 게 없잖아요. 그쵸? 두 번째 모멘텀이 사그라지고 있다. 세 번째 유럽의 코비드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.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를 찍었어요.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은 프랑스 쪽에 또 갑자기 코비드 케이스가 확 올라갔다. 그 다음에 4번은 자 로빈후드 투자자들 분명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로빈후드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그 개인 투자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지금 가장 큰 사람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지금. 네. 왜냐면 얘네들 지금 현물 갖고도 장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옵션 쪽에서도 장난하고 있어요. 로빈후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로빈후드도 주식도 트레이딩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 옵션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. 미국 애들은.
그러니까 이 옵션 트레이딩이 굉장히 이 철학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. 옵션은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해하는 게. 근데 지금 로빈 후드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대충 이해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로빈 후드들이 주로 사는 게 뭐예요? IT 섹터를 많이 사요. 왜냐면 아는 게 이쪽에 다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. 기술주들,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테슬라, 니콜라, 아마존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뭐 많잖아요. 뭐 아도비, 뭐 세일즈포스 해갖고 이쪽에 다 포커스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. 로빈후드 얘네들이 이 현물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옵션 트레이딩으로 분명히 제 생각엔 한 25%는 한 4분의 1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트레이드에.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. 개인 투자자들, 특히 로빈후드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모멘텀, 이런 분위기에 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막 사고 분위기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투매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어요. 보통 월가에서 가장 이제 사용하기 좋아하는 뭐 forward PE 뭐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. 너무 높다. 근데 확실히 높아요. 이걸 갖고 봐도 S&P가 몇 주 전에 2000년도 버블 꼭지를 상회를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가캡 스탁 있죠. 팽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죠. 팽 주식을 제외했을 때 그럼 밸류 갖고 보면은 밸류 스탁 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고가예요. 역사적 최고치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는 이 마켓 자체가 저렴하지 않다. 절대로 저렴한 시장도 아니고 결국은 모멘텀을 매수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저는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저는 예상하는 건 아니에요.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 느낌은 다운사이드가 더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고는 있는데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잖아요. 그쵸? 예.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. 그럼 긍정적인 게 뭐냐? 중요하잖아요. 그쵸? 네, 이게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연준이 절대로 시장이 무너지게끔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. 그게 있습니다. 그리고 실은 오늘 WTI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시간이 안 돼갖고 못하고 혹시 오늘 시간이 된다면 제가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WTI 얘기를 좀 할게요.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약간 좀 트렌드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영상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감사합니다.